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이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천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줬고요. 코스닥에서도 기관과 함께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입국전 코로나 검사 폐지로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원전 관련주도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 가능성으로 방산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세 쌀쌀해진 날씨처럼 증시도 금세 뜨거워졌다가 금세 차가워집니다. 이 안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직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셔왔습니다. 수익의 길로만 안내하시는 분이죠. 국내 유일한 수익의 여왕 미다스 전문가님과 주식오락관 오늘 1시간 함께합니다. 미다스 전문가님은요. 단타면 단타, 단기면 단기, 그리고 스윙주까지 정말 크게 수익 날 종목만 추려서 제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분석해 주시면서 함께하시면 정말 든든하신데요. 아쉽게도 저희 방송은 50분 뿐입니다. 이런 전략들을 다 받아가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장중 내내 그리고 장 전에도 장 후에도 여러분들과 미다스 전문가님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 참여인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방 켜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이 노란톡방은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50분 지나기 전에 꼭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미다스 전문가님이 방송 공략주를 가져와 주셨는데 방송 끝날 때까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수익률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8월의 시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미다스 전문가님이 방송 전에 꼼꼼하게 선별해서 어렵게 골라오신 찐 종목들인데요. 이 수익률표에 있는 종목들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바로 지난주에 언급해 주신 종목입니다. 단기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단타 종목부터요. 시총이 큰 무거운 종목까지 다양하게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엉덩이가 무거운 에코프로HN이 30%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 주셨고 특히 네오 위즈는요. 한 달 전에 방송에서 언급해 주신 종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63%의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요. 이렇게 미다스 전문가님이 픽해 주신 종목들은 힘든 시장에서도 상승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은 전문가님의 이 찐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이 꼭 노란톡방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신호들 다 받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필살기 공략주는요. 방송 이후에 전문가님이 공식 신호로 종목명뿐만 아니라 진입하세요, 청산하세요의 신호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신호에 맞춰서 매수 버튼,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수익률 그대로 계좌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그러한 전략들 받아가시기 위해서 꼭 노란톡방 빨리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도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방송 공략들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옥석을 가려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또 미다스 전문가님의 매일 눈으로 시장을 분석해서 특징주까지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은 방송에서 그리고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식오락관 미다스 전문가님과 힘나게, 힘차게,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오늘 굉장히 간만에 빨간 장세를 봤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는 이제 개인의 이 동학개미들의 힘을 볼 수 있는 하루였다. 동학개미들이 지수의 멱살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은 동학개미의 힘으로 오후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굉장한 아주 좋은 강세, 견조한 흐름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승세가 시작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전히 큰 틀은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극심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한 반등이 들어올 환경이 아닌데도 지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일종의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항상 이 하루하루의 일희일비하면서 지금 볼 수 있는 지금 시장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흐름이 좋았네. 이럴 때 이제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물려있던 종목들을 빨리빨리 안정기가 탈출하시는 게 가장 큰 최우선 목표로 잡으셔야 되고요. 뭐 어떤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충분하게 올라가 있는 급등주에 올라타기보다는 조정이 받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탈이 단단한 다시금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시간 모자랄 수 있으니까 우리 빠르게 좀 훑고 지나갈게요. 자, 시장이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큰 이벤트는 없어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9월 1일이 시작이죠. 9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FOMC가 있습니다. 9월 21일로 알고 있거든요. 9월 셋째 주 정도의 9월 FOMC 이전까지는 크게 변동성이 없지만 추석 전까지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어떤 큰 방향성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가지표 나옵니다. 자, CPI. 요때 이제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안도감을 되찾을지 요게 관건인데 이 CPI 지수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구나 해서 시장이 하방 충격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계속 보수적으로 매매해라. 시장은 지금 희망적으로 봐서는 아직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겁니다.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어떤 이런 현상이 보이더라도 물가 잡히고 있네, 효과가 있네, 금리 인상 해야겠는데로 갈 확률이 그런 투심이 반영이 될 시장이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추석 전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위아래로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섹터 강하게 좀 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 한번 훑고 지나갈고요. 오늘 또 특이 이슈가 있어요. 특징주 하나 한번 살펴보고 분석 한번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굉장히 강세 테마가 있었죠. 어떤 거였을까요? 리오프닝. 자, 이것만 보고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9월 3일부터 지금 이제 코로나 검사가 의무적으로 했었잖아요. 폐지돼요. 이거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편해졌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어떤 게 여행이 늘겠죠. 여행이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 검사 폐지라는 것 자체가 자유도를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 이제 불편함이 조금 이제 없어지면서 다시 코로나19 이전에 일상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이 올라가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다가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변이 우세 종이 어떤 거죠? BA.5예요. BA.5 요 바이러스용 백신이 이제 4분기에 도입이 됩니다. 4분기에 정부 측에서 이제 도입을 결정이 났어요. 요런 소식. 거기다가 국제유가 급락. 자, 이거 하면 딱 나와야죠. 유가가 급락했어. 그러면 수혜를 받는 섹터가 어디죠? 어디예요? 항공이 이제 그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항공료를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유가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국제유가가 급락했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의 이제 주가에 섹터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조정받았던 항공 쪽이 6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건 이제 글로벌 시장 하방 압력이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이제 좀 격화되면서 아니 지금 소비 이 지갑도 안 열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라는 게 많이 이제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국제 유가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쳤던 섹터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또 종목 가렸어요. 종목 왜 가렸을까요? 우리 보유 중인 종목이니까. 우리 노란톡방 패밀리 분들은 보유적인 종목이에요. 자, 요렇게 급락세를 보인 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항공 섹터가 대부분 그랬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왜냐면 리오프닝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거든요. 소비기 때문에 이 시장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예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 쪽이 아니겠죠. 경기 민감 쪽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때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왜 이때 손절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항공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효과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5월부터 나왔어요. 즉 2분기예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3분기에 나오죠? 실적 어땠을까요? 다 좋았어요. 대부분 좋은 흐름. 그리고 4분기, 특히 올해 말까지 실적 전망이 어떨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왜? 펜트업 효과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아까 우리 이슈 살펴본 거 뭐예요? 컴사 폐지, 유가 급락, 그 다음에 백신, 다시 이제 이가 백신, 새롭게 나오는 백신 이제 풀리고 시장에. 그러면서 좀 더 이 펜트업 효과가 이제 연말이죠. 이 9월 달부터는 소비의 계절이에요. 전 세계가. 왜 미국도 포함이에요. 왜냐? 미국 땡스기빙 데이 있죠. 우리나라도 추석이 시작이죠. 그리고 연말 때 이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데가 백화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말에 소비를 이제 매출로 삼는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리오프닝 섹터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연말에.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충분히 못 만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5월 달부터 뭔가 좀 튀어나오긴 했지만 처음 맞는 연말이기 때문에 이 연말에 모든 리조트, 호텔, 관광업 총 집중해서 아주 매출을 쫙쫙 올리기 위해서 아마 저는 혈안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업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지금 아직도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이제 한번 이제 바닥을 딱 찍고 다시금 주가가 원래 있는 자리로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종목 궁금한데 사실 항공하고 이 액면가만 보더라도 이거 바로 찾아요. 제가 사실 이름을 가리든 안 가리든 이건 효과가 없어. 다 알 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노란 톡방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네, 다 알려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해도 되죠. 난 불안해. 그리고 이게 액면가가 조금 있고 좀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짧게 여기까지만 보아도 되고요. 물론 전 더 봅니다. 이 종목에 요 회색 선이 241평이에요. 그러면 2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얘가 평균적으로 유지해오던 주가거든요. 그러면 얘의 정상적인 주가는 이 부분이에요. 29,000원, 3만 원대. 그래서 저는 얘가 이제 시장 하방 충격 때문에 한번 내려왔다가 얘는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2020년 이후에 대부분 다 항로를 축소하고 이제 아예 운행을 안 했죠. 그래서 여객 운송을 주 매출로 이제 삼았던 항공사들은 다 화물로 바꾸면서 이렇게 좀 연명을 해 왔어요. 어떻게. 자, 근데 이제 10월부터 이 회사는 부다페스트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부다페스트라는 이제 나라를 신규로 이제 항로를 다시 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 그다음에 동남아, 중동 이런 쪽으로 다 주요 항로를 다시 재개합니다. 10월부터 재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뭐로 움직이죠? 주가는 선반영입니다.
아, 10월부터 저렇게 신규 항로들 또는 기존에 있던 항로들이 다시 재개가 돼 10월부터 하면 이제 연말에 연말에 폭탄처럼 막 이 펜트업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나겠네가 저는 선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은 29,000원, 3만 원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까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수급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종목은 기간이 아직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만 사죠. 저는 외인은 근데 보통 이제 개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기간 같은 경우에 지금 이틀 정도 이 매수세가 조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 이제부터 기간이 들어오나? 살펴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살펴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이틀 갖고는 특히 이 수량 정도면요. 하루에 바로 뺄 수 있는 수량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 기간의 수급이 들어온다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만 자, 8월 30일부터 지금 기간이 조금씩 눈치 보기 싸움을 한다라고 보고 이제 며칠간 수급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앞에 거는 항공 쪽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리오프닝. 요건 안 알려줄래. 요거는 이제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주요 자리 다 올라탔어요. 주요 이평선을 다 올라타고 이제 주가가 굉장한 강세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리오프닝 섹터들 전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시장 하방 압력을 못 이기고 폭락세 보였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41평 돌파를 하고 안착한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안착하게 되면 그 다음은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전. 1차는 바로 전. 자, 여기서는 이제 선을 못 그으니까 대략 한 이 정도 되겠네요. 17,000. 17,000을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저항받아서 꺾인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여기도 돌파 안착을 해. 힘 좋네. 그러면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18,000원. 이런 식으로 목표가는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해가야 돼요. 어떤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목표가 18,000원 아니면 안 팔겠습니다. 18,000원 찍 17,500원까지 갔다가 여기 또 다시 꼬라박을 수도 있는 장세가 요즘 장이에요.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목표가가 바뀝니다. 이 종목에. 특히 수급과 차트와 이슈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우리가 손절 라인이랑 목표가는 항상 바꿔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자, 이 종목 지금 수급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기간이 이미 언제부터 들어와 있을까요? 8월 24일부터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투신, 연기금도 들어와 있네. 지금 여기 거의 금융투자 빼고는 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지금 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 드릴게요. 이거 카지노예요. 카지노 관련주인데 원래 이 종목의 이 회사의 주 매출이 일본인 관광객이었어요. 근데 왜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언제부터 일본 관광객들 쉽게 들어왔죠? 6월부터예요. 6월부터 입국 제한이 풀려가지고 일본인들이 6월부터 관광객 유입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회사의 6월부터 실적 개선세가 확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8월 한 달 동안 무비자 입국이었어요. 일본이. 물론 이제 9월부터는 무비자 입국이 끝납니다. 끝나더라도 지금 10월부터 아까 신규 이제 항로가 열린다고 재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원래 주 8회 이제 하네다 공항을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저가 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주 8회가 10월부터 14회로 늘어나요.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강세를 보였던 테마는 여기까지 보고요. 요거 끝나고 우리 특징주 하나만 또 분석해보고 갑시다. 자, MC 박수님. 네, 전문가님이 이제는 리오프닝주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명을 다 가리고 오셨죠. 상승 모멘텀 확실하게 짚어주시면서 다시 고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언제 매수하고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이 그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까지 주시기 때문에
때문에 정말 이 리오프닝 주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에서는요, 전문가님이 이런 특징주뿐만 아니라 방송 공략주도 매수 매도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곧 크게 오를 종목, 이 힘 좋은 방송 공략주도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문가님이 가져와 주시는 방송 공략주는 정말 추리고 추려서 가져온 정말 힘 좋은 종목들입니다. 수익률 보시는 것처럼 8월에 방송 공략주, 이 수익률표에 있는 종목들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바로 지난주에 언급해 주신 종목인데요. 단기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단타 종목부터 시총이 큰 무거운 종목까지 다양하게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네오이즈는 한 달 전에 방송에서 언급해 주시는 종목인데 이번 주 월요일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셨고요. 이렇게 미다스 전문가님이 픽해 주시는 종목들은 힘든 시장에서도 상승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기회는요, 전문가님만이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률은요, 전문가님의 찐 종목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이 주시는 매수 매도 신호가 함께해야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략들 어디서 봤냐?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3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지치지 않은 급등주 궁금하시다면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지 전문가님을 모셔볼 건데요. 전문가님이 올해에만 200% 넘는 이 수익을 테마주로 내주신 만큼 테마주 중에 전문가이십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다시 모셔볼게요. 네, 오늘 제가 조금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은 빨라도 상관없는 게 이번 주는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제가 무료로 교육 방송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녁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사무실 넘어가면 9시니까 9시 20분에 인터넷으로 이제 TV 말고 편하게 욕도 좀 하고 좀 쉽게 우리 재밌게 주식 좀 얘기 좀 하고 재밌게 시장 읽어가면서 우리 매매 한번 해보는 걸로. 자, 9시 20분에 이제 미디어 방송에서 제가 못다한 얘기, 좀 부족한 얘기들 그런 거 조금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시간이 맨날 모자라. 자, 봅시다. 제가 지금 또 들고 온 게 이건 섹터가 아니라 특징주 가져왔어요. 특징주. 제가 보통 테마를 가져와요. 이제 그날의 강세를 보였던 테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상승한 종목이 많고 어떤 특이한 이슈로 이제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힘이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였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인 게 리오프닝 말고는 전 딱히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과 오늘 특징주 가져왔어요. 자, 삼성물산이랑 현대건설이 먼저 1차로 우리 이제 승전보를 올렸죠. 네옴시티 수주건설로. 근데 이 친구들과 SM엔터테인먼트랑 같이 팀코리아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SM 굉장히 강세 보였는데요. 이거 조금 살펴볼게요. 왜 강세인지. 아니, 여기 네옴시티에 갑자기 웬 엔터예요? 저도 기사 보면서 그랬어요. 뭐야? 갑자기 웬 이승만이 여기 왜 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6월 달에 사우디에서 문화장관이 한 번은 방한을 했었어요. 문화장관. 근데 이때 이제 그 이수만 회장이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사우디에서 꼭 글로벌 SM 콘서트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옴시티가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옴시티의 핵심은요. 사우디가 가진 건 자본력밖에 없어요. 그냥 금수저인 거야. 태어나보니 아빠가 이건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우디는 이제 땅에 매장되어 있는 1차 에너지. 이제 언젠가는 고갈이 나지만 어쨌든 이제 땅에서 기름이 솟아나서 그 기름으로 자본력만 빵빵한 국가지.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나라에 돈이 많으면 특히 내가 돈 많으면 앵커님이 돈 많으면 일할 거예요? 일 안 해요.
그래서 사우디 특징이 뭐냐면요. 자본력은 굉장히 빵빵한데 개발 프로젝트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경험도 전무하고요. 어떤 도시 개발적인 거 대부분 뭐 어떤 토목, 건설, 무슨 또 컨텐츠, 뭐 반도체, 뭐 이런 대부분의 산업 인프라가 낮아요, 수준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극빈이 굉장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건설 기업들이 사우디랑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사우디 자체도 무언가를 하려면 외국 기업을 갖다 쓰지 자국 내에 무언가를 키우려고 하진 않았었어요. 네옴시티가 사우디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목표가 제2의 홍콩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 자체가요. 금융의 메카가 되겠다. 문화의 콘텐츠의 중심이 되겠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거잖아요. 서울의 끝부터 끝까지 갔는데 몇 시간 걸려요? 차 막히면 3, 4시간 걸리죠? 44배예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사우디의 자본력과 저렇게 커다란 부지와 돈도 빵빵, 모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돈 준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의 홍콩, 요거 때문에 이제 SM과 같이 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코리아라는 걸 구성을 해서 내년 1월에 원희룡 장관, 이제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이수만 회장이 이르면 내년 1월에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어찌 됐든 제가 이 이슈를 가져온 이유는요. 요게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계속해서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이 사우디에서 이 개최 가능성이라는 게 6월에 최초에 나왔지만 지금 9월이죠. 이제 내일부터 9월이니까 9월에 한번 이제 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네옴시티 언제 또 방한하죠? 빈살만 왕세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와요. 그러면 또 10월에도 네옴시티? 10월뿐만 아니에요. 지금 한 1, 2주, 2, 3주 간격으로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네옴시티가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건설 섹터가 다시 붐을 일으킬 거고 그와 맞춰서 만약에 이제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지금 강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상보다 웃도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강세예요.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지금도 힘이 나쁘지 않아. 좋아. 주가의 흐름이 좋아. 네옴시티 날개 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SM 봐야 돼요? SMCNC가 전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SM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높아요. 액면가가 높다는 말은 뭐죠? 즉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유동성. 주가의 액면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동성이 활발해져요. 그 말은 즉 거래량.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SM보다는 SMCNC가 액면가가 낮고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SM보다는 거래량이 더 높고 체결 강도가 훨씬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SM보다는 SMCNC가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한 차례 또 한번 조정을 받았었어요. 받았으나 지금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고 역시나 이것도 정찰병 먼저 보내야 돼요. 여기다가 막 비중 10% 20%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일단 1조 정찰병 하나 보내놔야 돼. 정찰병. 비중 한 2, 3%? 2, 3% 넣어놓고 왜냐면 지금 21평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넣어놓고 여기를 뚫냐 말냐가 2차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주요 이평선이 지금 121평, 241평. 그러니까 얘의 평균적인 주가가 4,250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하면은 가겠다는 거거든요. 가겠다는 거예요. 봐봐. 여기 지금 한 번에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찰병만 보내놔야 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거를 공식적으로 이거를 들고 갈까 말까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주가의 흐름이 괜찮고 뭐가 좀 괜찮아 보이면 제가 이제 공식 신호로 이제 타이밍 잡아서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은 진짜 타이밍 중요해요. 단타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징이 꼬리 달고 빠져요. 그래서 시장가로 매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바쁘다 이러면 지정가 매도 걸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지정가 매도를 매일매일 걸어놔야 돼요. 그렇죠? 삭제되니까. 그러면 이 지정가 매도를 오늘 좀 쏘겠는데 또는 움직임 보면서 지정가 매도 누가 걸어줘요?
누가 알려줄 건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진짜 저는 이렇게 꼬리 달고 이제 빠지는 종목들은 제가 공식 신호로 드리죠. 지정가 매도 여기 걸어 놓으세요. 또 더 보실 분들은 분할 매도하고 목표가 짧게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리딩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수고 한번 볼게요. 역시 단타 종목답게 기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기관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제가 얘기한 건 SM보다는 이제 그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단타 종목은 원래 기관이 관심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오늘의 특징주, 이제 특징적인 섹터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히든 종목 뭐예요? 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시작되기 전에 우리 MC 박수님 한번 불러볼게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네옴시티 정말 뜨겁죠. 네옴시티 이슈는 전문가님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섹터입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 호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징주로 소개해 주신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고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라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그 종목과 매수 매도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수익을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짚어주신 종목은 이 종목 특징주는 특징주고요. 대망의 이 하이라이트 방송 공략주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가져와 주시는 방송 공략주는 정말 압축하고 압축해서 정말 알토란 같은 종목만 가져와 주시기 때문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 수익률표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힘들었던 8월에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가볍지 않은 종목인데도 에코프로 H에는 30% 불기둥을 뿜어냈고요. 네오 위주도 이번 주에 또 20% 넘게 급등하면서 방송 공략주의 힘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전문가님이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신호를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급등 종목일수록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혼자서는 그 타이밍을 알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과 하시면 너무나도 쉽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면 링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셔서 그 방을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공략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방송만 보시지 마시고요.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그리고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방송 히든 종목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요. 전문가님이 이미 꾸준하게 공략해 주시고 계신 섹터인 만큼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모셔볼게요. 오늘의 히든 섹터 어디일까요? 제가 주로 좋아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올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섹터 중에 이 섹터는 제가 10번도 안 들고 왔던 것 같아요. 10번도 안 들고 왔어요. 왜냐면 지금 장세가 사실 경기 방어주를 많이 봐야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의 대표적인 반도체를 들고 왔어요. 요즘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낌새를 보긴 했는데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반도체를 보기가.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완전 휘청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반도체 지금 이 악재와 호재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가 반영이 돼도 이상하지 않고요. 악재가 반영이 돼도 이상하지 않는데 문제는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잖아요. 그럼 이유 없이 반도체 섹터가 전체가 막 다 무너져요. 이것 때문에 제가 반도체 섹터는 올해에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끝나고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뭐 좀 대부분의 이제 그 좀 괜찮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모양이 차트 모양이 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섹터 흐름이에요. 섹터 흐름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실 만약에 장세가 조금만 정상적이었어도요. 반도체는 바스켓 매매도 굉장히 좋아요. 바스켓 매매하기 딱 좋은 섹터예요.
자, 바스켓 매매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바스켓 매매는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고 오늘 미디어 방송에서 야간 방송에서 제가 교육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호재랑 악재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크게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할게요. 호재는 수요는 계속 증가해요. 왜? 자동차 전장 확대. 지금 전기차가 엄청나게 보급률이 많기 때문에 전장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발달. 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좀 발달이 되면서 통신도 같이 발달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6G, 각국의 정부들도 6G에 지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물밑에서 다 6G 이거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자, 어찌됐든 이런 통신사나 어떤 통신이나 저 자동차의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한 시장의 호재로 반도체 섹터의 호재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악재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랑 원자재 가격입니다. 그것 때문에 왜냐 지금 공급난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자동차 한 대 받으려면 얼마나 걸려야 돼요? 현대자동차도 1년 걸려요. 국산차도 1년 걸려요. 외제차는 2, 3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외제차들이 오히려 프리미엄 피가 붙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만 그래? 대부분의 지금 모든 이제 만드는 제조 쪽으로는 지금 수급난이 공급난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왜? 공급이 안 돼서 못 팔잖아요. 그럼 실적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반도체를 얘기를 한 게 반도체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반도체 시장 감소에도 성장한 부품 갖고 왔어요. 자, 반도체는 지금 디램 있죠. 반도체는 지금 계속해서 아주 고도화된 기술로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성장 구간이에요. 이미 발전할 게 다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아주 조그맣게밖에 뭐가 안 붙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커졌기 때문에 기술력이. 그래서 이 미세화가 되니까 공정 난이도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공정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사실상 뭐예요? 반도체를 하나 만드는데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 요런 게 조금 더 상승하게 됐다. 캐파당 투자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됐고 그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반도체는 항상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뉜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 만들면 테스트 무조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공정 난이도가 저렇게 올라가면서 테스트 시장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성장한 부품이 저는 반도체 소켓, 테스트 소켓 부품을 가져왔어요. 예, 테스트하는 게. 어쩔 수 없어. 반도체를 만들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국 내에 반도체 이제 외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자국 내로 엄청나게 돈을 퍼붓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산업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미국. 그다음에 중국이에요.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 목표가 뭐냐면 7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쓴 반도체를 이제 만들겠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기존에 기술력이 있긴 했지만 미미하겠죠. 다른 반도체 강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자기네들끼리의 기업들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스트해야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감소하긴 해도 테스트 소켓 시장은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생산 이제 업체인데 얘가 글로벌 그 실리콘 고무 이제 테스트 소켓 시장 점유율 1위예요. 1위예요. 시장 점유율이 이미 1위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그런 급이에요. 사실 단타로 접근하기엔 아쉬운 종목이죠. 왜? 기업 펀더멘탈이 너무 좋으니까. 왜냐면 얘가 지금 2분기 매출 사상 최대 실적이잖아요. 1분기는 안 좋았을까? 1분기에도 지금 그 영업이익이 200% 넘게 상승했었어요. 1분기도. 그리고 이게 지금 얘가 그 전년 대비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473% 상승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래요? 환율. 지금 얘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고 그랬잖아요. 이 당기 순이익은 환율 영향이 커요. 근데 매출이 사상 최대예요. 얘가 왜 매출이 지금 좋고 얘 지금 이 회사의 이번 목표가 뭐냐면요. 중국 고객사 확보입니다. 주요 목표가 중국 고객사 확보예요. 중국이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목표가 뭐라고요? 70% 이상이 지금 자국 내 반도체 활성화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네가 아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라고 칩시다. 70%까지 가는 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미 시장 점유율 1위 테스트 소켓 쓰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최대 목표는 중국 고객사 확보. 이미도 시장 1위인데 중국의 매출을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종목은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실적 전망이 좋죠. 왜? 1, 2분기 지금 성적표 엄청 잘 냈잖아요. 이렇게 시장 하락하고 급락하고 있는데 물론 요즘에 실적 좋다고 주가가 다 날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자리가 수급이 요거는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할 거예요. 자, 이 종목 한번 힌트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MC 박수님. 네, 전문가님이 오늘 가져와 주신 이 힘 좋은 방송 공략주는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또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종목으로 제2의 에코프로 HN처럼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꼭 노란톡방에서 매수매도 전략 챙겨가시면서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혹시 스시 자주 드세요? 저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저는 고기보다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스시 사랑하죠. 연어 스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연어를 그중에서도 가장 사랑합니다. 아, 저도 아, 연어를 연어. 너무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는 아기들도 이 연어 스시랑 뭐 여러 가지 스시 다 잘 먹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그걸 보고 저도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아, 오케이. 네. 아이들이 요즘 스시를 너무 잘 먹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 진짜 너무 잘 그린다. 아, 이거 이 정도면 웹툰 작가 해도 됐겠는데. 저는 우와.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만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좀 해석을 좀 진짜 그림 잘 그린다. 해보시면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가 스시 먹고 있네요. 네, 아이가 스시를 먹고 있는데 아, 그게 다지. 그게 다지.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래. 제가 이 그림의 제목을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세 개를 좀 후보를 안 돼. 가져왔는데 안 돼. 이 후보 안 돼. 첫 번째, 불쌍한 연어, 꿈을 잃은 연어. 그리고 두 번째, 아이야 너무 먹지 마, 내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 입에 스시. 아이 입에 스시. 네, 어떤 게 제목으로 너무나 좋을지. 아이 입에 연어 스시. 아이 입에 연어 스시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이 그림의 제목을요, 아이 입에 스시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그 세 가지 제목 중에 어떤 게 힌트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고 공략하시면 되는데요. 종목 명보다 사실은 매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매수 매도 전략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그 전략들 받아가시려면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지금 1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 당장 내일부터 전문가님의 신호를 받아가시면서 수익을 실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고 오겠습니다. 인사가 길 예정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앞에 빠르게 땡겼거든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잘 선물 수익률표를 잘 안 가져와요. 특히나 이제 주식 수익률표도 잘 안 드리는데, 자, 선물 수익 번 거만 적은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막 뭐 손실 난 거 빼고 수익 난 거만 적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노란 톡방에는 이제 요게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여기 뭐 45만 원 손실, 몇백만 원 손실 있어요. 손실 5월 달에, 6월 달에 1,100만 원, 1,700만 원 벌고 7월 달에 죽쓰고
죽었어요. 아니, 저뭐 어떻게 맨날 수익만 내? 나도 손실, 나도 사람이에요, 사람. 자, 7월 달에 조금 고생했고요. 8월 달에 지금 오늘 말일이죠? 오늘 야간은 아직 안 했으니까. 자, 오늘까지 딱 1,023만 원 수익 중입니다. 자, 도대체 선물이 뭔지 제가 월요일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선물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거 선물하다 망한 사람밖에 모르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9시 20분 미디어 방송에서 선물이 뭔지, 선물이 돈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벌 수 있는 건지, 위험한 거 아닌지. 자, 안 해도 돼 하란 얘기 아니에요. 선물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 우리가 흔히 아는 코인,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 이런 게 색깔 차이지 다 같은 투자 상품이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선물은 주식 파생 상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선물이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냐면, 선물을 알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랑 주식밖에 모르는 사람이랑은 시장 보는 눈이 달라요. 큰 이 나무만 보는 거랑 숲을 보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볼 때 제가 이제 선물 수급도 많이 얘기를 해요. 지수가 움직이고 선물의 시장의 장세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요. 선물 시장은 엄청나게 영향이 큽니다. 선물 시장이 말 그대로 먼저 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현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선물이 먼저 반영을 해요. 그래서 선물 시장의 흐름을 알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주식 시장, 즉 현물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크게 벌어질 수가 없어요. 선물 시장하고 다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선물에 대한 개념, 어떻게 저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뭐가 다른데, 그리고 저거는 왜 위험하다고 하는데 정도는 알고 갑시다. 알고 갑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돈 벌어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 못 법니다. 공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까지 혼자 주식 공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주식 공부는 정말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막 무슨 피터 린치, 켄 피셔 책 엄청 많이 받고, 우리 집에 한 벽 전체가 다 주식 관련 책인데, 책 보고 매매하면, 그거에서 매매 잘할 거면 다 전문가였지. 그죠? 책하고 현실은 사실 너무 다릅니다. 달라요. 저는 실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을 입에다 넣어드릴 수는 없어요. 물가로 안내해드리고 물을 이렇게 떠서 드셔보세요까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가로 오는 거는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들어오긴 해야지. 그래야 물을 먹든 말든 물 먹는 방법을 알든. 그죠? 자, 오늘 수요일이죠. 진짜 딱 이번 주만 무료 방송이에요. 원래는 제가 무료 방송 오픈을 안 해요. 지금 2달 만에 한 거, 2달인가 3달 만에 했거든요. 자, 무료 방송 오픈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알약이 공격해가지고 어제 방송을 못했어요. 자, 수목금 3일 남았네. 자, 수목금 동안 주식과 선물 교육 방송 병행합니다. 매매까지 다 같이 하니까요. 뭔지 와서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제 마무리 인사는 하고요. 이따가 9시 20분에 인터넷 방송에서 뵐게요. TV 틀어도 잘 안 나와요. 9시 20분에 뵙시다.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가져와 주신 이 방송 공략주는요,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급등 종목인데요. 그 노랑 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사라지기 전에 노랑 톡방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무료 교육도 방송에서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오락관 내일부터 2시간으로 확대 편성됩니다. 6시 부터 주식 오락관 확장판으로 찾아와 드리니까요. 내일부터는 더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